법인 설립이 취소된 청주병원이 강제 폐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이달 안에 최종 절차인 의료기관 개설 취소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로 무산됐던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거듭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오송 참사의 아픔과 과오 등이 300여 페이지 분량의 기록집에 담겼습니다. 잊혀지면 안 된다며 6명의 활동가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장마철 가장 많이 쓰이는 제습기의 성능을 비교했더니 제습력은 1.7배까지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제습량도 다 믿을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인 청주병원이 결국 강제 폐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법인 취소의 후속 조치로 이번 달 안에 최종 절차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1981년 10월 개원한 충청북도 최초의 종합병원인 청주병원. 결국 43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근거로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이번 달 안에 강제 폐원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환자 현황이랑 보호자 연락처 받아가지고 저희가 연락해보고 환자들 조치하려고 하거든요. 늦어도 7월 말이나 빠르면은 다음 주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충청북도의 법인 취소 처분에 대해 법정 공방까지 예고하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던 청주병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30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청주시가 새 시청사 건립만을 내세워 청주병원 폐원 절차를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와 법인 취소 관련돼서 매듭 지어진 것이 아닌데 이렇게 반나절 만에 취소 통보를 하고 청문 일정을 잡고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청주병원이 강제 폐원 절차에 들어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도 병원 이전 압박에 시달리던 청주병원이 정신병동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퇴원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신병동을 폐쇄하면서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공공의료의 공백이 그만큼 커지는 건데 청주시 그리고 충북도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지. 야당에서도 병원 강제 폐원 문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만약에 청주병원을 폐쇄를 하겠다고 하면 사실 완전히 병원을 문을 닫게 되는 건데 혜택을 보고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던 시민들의 의사도 주도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청주병원은 청주시의 강제 폐원 절차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자정을 기해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와 충주 등 8개 시군에는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7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며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 북부권은 200mm 이상입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침수와 산사태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인건비 명목으로 자원봉사자 2명에게 220만 원씩 440만 원을 지급한 모 후보와 회계 책임자, 금품을 받은 봉사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이유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오송 참사 진상조사 TF단을 출범하고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별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21대 국회에서 한 번 실패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이번엔 추진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들과 오송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오송 참사 진상조사 TF단을 공식 출범해 22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최고위에서 집중 논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정조사 통해서 진상규명 낱낱이 하고 또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게. 이모선 충북도당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국회의원 7명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법 발의에 나섭니다. 여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국정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무소속 신분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송 참사는 총체적인 안전 시스템 부재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도 국회 차원의 조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 중심 조사위원회는 특히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시스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일선 담당자들의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는 진상을 드러내기 위해 국회가 나서 관련 기록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상조사기구나 이런 객관적인 기구에는 최소한 그 기록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거는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국정조사가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참사가 이대로 잊혀지지는 않을까 두렵기만 한데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기록집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이수 활동가를 이지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취재진이 만난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모두 잊히는 게 공포스럽다고 했습니다. 한 유족이 가족의 생전 마지막 영상을 공개한 이유도 이대로 잊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잊혀지는 순간 그때서야 이제 진짜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기억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옆에서 지켜봐온 활동가 6명이 기록집을 만들었습니다. 1주기를 앞두고 3개월을 애써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그날을 319쪽에 걸쳐 담아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표 뒤에 가린 희생자와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한 개인으로서 그 전의 삶은 어땠고 또 그 이후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그런 아주 사적인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더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집안 사정 탓에 국립대에 들어가고는 청주가 좋다며 원망 한 번 없던 아들. 엄마는 돌이켜보니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게 한 것 같다며 울고 맙니다. 지하차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는 5초에서 10초만 빨리 달렸다면 물이 차기 전에 지하차도를 통과했을 거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랬다면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한형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살아남았지만 사는 게 아닌 날들이 낱낱이 담겼습니다. 흔히 사상자 30명 이렇게 이제 묶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 개별의 이야기를 담은 이 기록집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회적 참사 피해자라고 우리가 뭉뚱그려 이야기하기에는 한 명 한 명의 그 조남들이 좀 잊혀지고 흐려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가슴이 진짜 미어지고 기가 막힌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기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유족은 몇 번이고 인터뷰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괴로워했고
또 다른 유족은 고인이 살아온 날이 함부로 평가될까 두려워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게 될까 봐 많은 해야 할 이야기들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기록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참사 이름만 다를 뿐이지 너무나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제때 구조가 안 되고 들어간 신고들이 다 무시가 되고 그 참사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왜 계속 이어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운이 좋아 살아남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잊지 않고 주시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거나 큰 참사를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살인 사건을 변사로 처리한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이 감찰을 벌인 결과 지난해 7월 청주 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도 목격자나 피해자를 찾아가 탐문하지 않았고 다른 법의학자의 감정도 추가로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감찰을 마치는 대로 입건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쫓아가 검거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 소속 최정섭 경위는 지난 27일 진천군 문백면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긁고 도주하는 차량을 신고한 뒤 청주시 오창읍까지 20km를 쫓아 출동한 경찰과 함께 45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 휴직 중 음주운전자를 검거한 공로로 최 경위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장마철 수요가 급증하는 가전, 바로 제습기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습기 제품을 비교해봤더니 제품별로 제습 성능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표시 광고가 실제 제습량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내 공간의 습기를 빠르게 제거해 장마철 특히 수요가 많은 제습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제품의 품질과 경제성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먼저 24시간 동안 제습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의미하는 일일 제습 성능은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캐리어와 LG전자 제품이 20리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는데 싱크에어 제품은 12.2리터로 가장 낮아 최대 1.7배 차이가 났습니다. 제습 성능 대비 월 전기요금으로 환산한 제습 효율은 캐리어와 LG전자 등 5개 제품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보아르와 신일, 싱크에어, 위니아 제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습기 가격은 2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까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제습 성능과 제습 효율이 우수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이른바 가성비 제품은 캐리어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습 성능을 적용 면적으로 환산하면 52제곱미터에서 92제곱미터 수준으로 제품별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공간 면적을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시험평가에선 보아르와 싱크에어 2개 제품의 경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과 달리 제품 포장에는 더 많이 제습할 수 있다고 표시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표시 광고한 일일 제습량과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의 일일 제습량이 서로 달라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소음은 최대 풍량 조건에서 위니어와 LG전자 제품이 다른 제품들보다 우수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습기는 잘못 사용 시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스프레이 같은 인화 물질을 제품 주위에 두지 말고 작동 중엔 제품 위에 옷이나 수건을 올려놓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충남, 충북과 경북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과 충남 서산, 경북 울진 등 13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은 오늘 증평 에듀팜 관광단지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용역 보고를 듣고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3개 시군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330km의 대규모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3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제천시 하수처리장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천시 환경사업소는 오늘 아침 시설을 점검하던 직원이 4m 깊이의 못에서 87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고 어젯밤 9시 40분쯤 이 여성이 혼자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것을 확인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오는 26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충북 선수가 1명 더 늘었습니다. 대한체조협회는 출국을 이틀 앞두고 무릎 부상으로 이탈한 김한솔 선수를 대신해 안마 기대주인 제천시청 허웅을 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생애 첫 올림픽에 출전하는 허웅은 기술로는 경쟁자들에게 밀리지 않는다면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충북연구 선수단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